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든 와중에 8월에 반등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AI 주식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꺼드럭 증후군이다. 뭐 건들건들 된다 이런 얘기죠. AI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삼전 닉스가 제일 싸지. 다른 걸 왜 사? 근데 조정하면 추매하면 되지. 바이더딥 외쳤는데 이제 빠지니까 결국에 건들건들 대다가 고점 추격 매수 후 크게 손실을 보는 증상이다. 뭐 이런 짤들이 벌써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AI, 크립토, 세상을 바꿀 것이다. 팩트죠. 바꿀 겁니다. 그렇죠? 모든 혁신은 세상을 바꾸니까 혁신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의 구조가 대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적당히 잉여 현금으로 적당히 사는 게 아니죠. 비투와 연끌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품이 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품이 그냥 적당히 커지다가 그냥 뻥 터지면 그나마 이제 적당히 피해보고 끝인데 생각보다도 이 거품이 진짜 오래가고 생각보다 더 커진다는데 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21년 이때 코인도 거품이 뭐 그냥 금방 꺼졌습니까? 뭐 아직 광풍이었죠. 광풍이었죠. 그렇죠? 25년, 26년 삼전 닉스가 쉽게 꺼집니까? 잘 안 꺼집니다. 거들먹거리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생기려면 적당히 뭐 이렇게 빠지면 이 거들먹거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투하고 연끌하고 포모 와서 더 이게 세게 지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고점 논란이 반드시 나요. 이거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 근데 이거 지금 맞아?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항상 일어나요. 그러면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뭐 조건이 뭐가 나오면 우르르 올랐다, 뭐가 하면 또 우르르 떨어졌다가 이걸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죠. 그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제 꺼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혁신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그랬고, 뭐 예전에 뭐 철도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뭐 핸드폰, 모바일 폰도 그랬지 않습니까? AI, 크립토, 미래 혁신 맞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점에 풀 매수를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 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산, 뭐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제일 비쌀 때 들어가면 그것도 대부분 빚으로 사시기 때문에 아주 뼈아픈 실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 개인적으로 둘 다 혁신 맞죠. AI도 혁신이고 이 크립토 레일이 없으면요, 이 고속도로 망이 없으면 AI에 이 금전적인 거리 어떻게 합니까? 종이돈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고평가, 하나는 엄청 저평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에릭 트럼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있죠. 이분이요,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다, 엄청 상승한다, 멋지다, 암호화폐가 미래다, 이 차트 게시물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호로록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계속 뭐 일종의 좀 뭐랄까요, 치를 당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다, 미래다 했는데 이제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이거는 에릭 트럼프가 어쨌든 트럼프 가문의 이제 핵심 그 크립토 쪽은 이제 빠삭한, 어떻게 보면 그 장본인이거든요. 주도하는 사람이 에릭 트럼프인데 어쨌든 트럼프 일가의 자산이 6억 달러가 감소했다, 이런 지금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9천억 이상, 거의 1조 원이 줄었대요. 자산이. 왜 줄었나 봤더니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주가가 몇 프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 폭락했습니다. 지금 코인이 아닙니다.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채굴 회사들은, 이제 경쟁 회사들은 대부분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전력망을 이제 그쪽으로 임대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 다각화를 다 시도를 실은 했거든요. 채굴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에릭 트럼프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최근에 사실 주식이요, 사실은 상패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주식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쨌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혹독한 거의 2022년, 2018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상패는 면하려고 에릭 트럼프도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금융 핵폭탄 혁신 맞아요. 이걸 나중에 담보로 해서 또 뭐 여기에서 대출 나오고 또 대출에 대출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뭐 투자한 건 좋은데 지금 8천 개나 들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 95%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펌핑 하드 뭐 엄청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몇 분 봉 이런 거 이제 갖다 놓고 뭐 오르고 있다. 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오르고 있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에릭 트럼프나 마이클 셀러, 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상승론자죠. 이거 다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뒷단에 이제 그 뭐 큰 형님들이 많이 계세요. 차이점이 근데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는데 에릭 트럼프나 마이클 셀러는 고점에 엄청 샀어요. 고점 매수의 달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샀겠죠. 톰리는 고점에 살 수 있죠.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저점에도 꾸준히 삽니다. 어떤 투자자가 더 훌륭한 투자자일까요? 고점 매수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거기서 막 팔고 있는 셀러보다는 톰리는 고점에도 샀죠. 그때도 많이 샀죠. 그러니까 물렸었죠. 근데 저점 지금도 지난주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톰리처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릎 아래라고 하는 가격을요. 이 가격에서 내가 만약 안 사면 아마 고점에 풀매수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깨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전량 매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쓱쓱쓱 팔다가 뭐 팔면 다 팔려버린 거고 뭐 중간에 멈추는 거죠. 어깨 위에서 만약 내가 안 팔면 지금 이런 헐값에 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진짜 여윳돈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무리해서 하시거든요. 자, 이걸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뭐 그냥 재미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블랙락에서 뭐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잖아요.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자산들을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 하나씩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현재 29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4조 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규모가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지금 뭐 거의 미니미 사이즈입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이더리움 위에다가 올렸다. 그 다음에 어떤 망을 썼나 봤더니 아발란체,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 등이 뒤를 이었다 해서 제가 한번 탑 8을 꼽아봤어요. 블랙락에서 지금 뭐 쓰고 있나? 1위는 단연 이더리움 37.5%네요. 2위가 의외입니다. 아발란체입니다. 30.8%. 최근에 기관용 서브넷 기술로 가파른 성장세. 이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아발란체의 특성입니다. 3위는 솔라나 21.5%, 4위는 바이낸스 체인 8.4% 정도 되네요. 5위부터는 이제 1% 미만으로 됩니다. 5위, 6위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이더리움 레이어 2죠. 7위는 앱토스, 이건 레이어 1입니다. 8위도 이더리움 레이어 2인 폴리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위, 6위, 7위, 8위부터는 아직은 좀 이제 그 1% 미만이고 1, 2, 3, 4위에 어쨌든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었네요. 아발란체 얘기가 나와서 일본의 암호화폐 플랫폼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제 다루는 프로그맷이라고 있어요.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대형 금융 기관들이 지금 프로그맷 이 플랫폼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산운용사 지금 이제 자산을 이 어떤 망을 이제 선택했나 봤더니 아발란체의 30억 달러. 아까랑 거의 비슷한 규모네요. 엄청난 그 규모의 증권 토큰을 아발란체 레이어 1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뭐 아발란체를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지금 가격이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 보시고요. 어떤 망이 이렇게 채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이제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그냥 뭐 소액 그냥 꾸준히 사고는 있습니다. 일본의 또 굉장히 큰 대형 금융 대기업이죠. SBI. SBI는 참고로 2016년에 리플, 사람들이 리플이 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리플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던 회사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코인의 그 예전부터 디지털 화폐 자산의 시대에 굉장히 그 선구자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금 뭐 하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SBI가 고객으로부터 빌려서 그 대가로 연 3%의 이자를 고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번 달 중에 출시됩니다. 7월 달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초로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누가? SBI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정부 차원도 그렇고요. 그 이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금융 대기업들에게 주면서 야 니들이 한번 이거 해봐. 은행들한테 또 SBI한테 저기 아까 그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주고 굉장히 열심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일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뭐 지폐하고 도장 찍고 이런데 디지털 전환이 그 일본에서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가 고객, 우리가 돈을 맡기면 3%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고객들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죠. 근데 연 3%를 준다? 이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아마 저는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 SBI가 전 노력을 세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 편의점 로슨이라고 있습니다. 로슨. 이제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춘 이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지금 이미 실험 단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로슨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실증 실험을 한다. 8월 초에 이제 도쿄에서부터 실험을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지갑 업체, 우리가 이제 포스 업체라고 하는 이제 결제 쪽 시스템이랑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듯이 디지털 지갑에서 엔화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적으로 결제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은 아직 법이 없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 뭐 이걸 가지고 요즘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선거도 끝났고 입법도 하기 전인데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POS 결제 아직 연동까지 지금 시켜놨죠. 일본은 얘기를 뭐 저희 오후반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코인이랑 주식이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으로 대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복권이죠. 명확해요. 그리고 규제를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생태계 그 전체에서 얼마 전에 일본 총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웹3 생태계를 더 키워야 된다.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이제 기타 소득에다 집어넣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기타 소득으로 집어넣냐? 저도 이걸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금은 걷어야겠고 근데 기존에 없던 틀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면 전체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된대요. 이거 행정비용을 줄이려고 그냥 뭐 이제 250만 원 뭐 해외 주식에서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와서 기존 틀에다가 그냥 복권에다 집어 넣어버린 거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듭니다. 서클에서 미국 국가 신탁은행 설립 최종 승인을 결국 받았습니다.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이제 은행 인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그 이제 화폐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서 그 주도권을 은행들이 여전히 가져가거든요.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서클, 뭐 테더, 리플, 뭐 오픈 스탠다드. 그러니까 여기 뭐 블랙락도 들어가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OUSD 그 여기 들어가지만 JP 모건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국의 은행들은 예금 토큰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이 다 다릅니다.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이제 그 이제 뭐 본토랑 홍콩이랑 이제 나눠서 하고 있죠. 어찌됐건 미국은 일본 대비했을 때는 미국의 은행들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뭐 서클, 테더, 뭐 코인베이스 예전 같으면 정말 같지도 않은 코인 회사랑 JP 모건이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니 종필이 형님이 많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서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은행이다. 은행이라고 하는 게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예대마진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은행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 JP 모건이 워낙 또 손을 써놨고 수탁,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시작점은 수탁부터예요.
그 수탁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서클은요. 원래 블랙락 같은 데다가 미국의 국채를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수수료 블랙락 대신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은행 승인을 받으면 미 국채를 본인이 직접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을 온전히 100%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클 뭐 신뢰도가 늘어나겠죠. USDC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은요. 지금 방식은 지금 다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화폐를 더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한국이 좀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지금 화폐나 자산이나 토큰 아까 뭐 30억 달러 뭐 몇십억 달러 하는데 전체 자산에 비하면 이건 정말 뭐 세 발의 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떤 망 위로 올라갈 것이냐. 저는 아까 그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뭐 4대 천왕망 그 우량 코인들 그 망을 우선적으로 쓸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으로 이게 좀 수수료가 비싸면 이더리움 레이어 2로도 좀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가성비 특화 이러면 이제 솔라나망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AI 친화 뭐 저기 뭐 비텐서 타워도 있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고 아니면 뭐 퀀텀 그 내성이 있다 뭐 알고랜드가 뛰어난다 그럼 뭐 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멀티체인의 시대가 아마 앞으로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슈들이 많아요.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9시 30분에 CPI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요. 수요일 밤 이제 한국 시간 기준 밤 9시 30분엔 이제 프로듀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그 소매 그 세일즈도 그게 나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떠요. 그러니까 언제 코인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전 중요한 게 일단 저는 이건 뭐 그냥 완전 개인적인 이제 상상의 나래입니다. 근데 7월 달 나쁘지 않겠다.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3분기 연속 지금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그냥 확률적으로도 전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전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8월 뭐 초중순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30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내일 밤 9시 30분 PPI가 미국 그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은 또 호르무즈 또 이제 tit-for-tat 뭐 이제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있죠. 근데 6월 달은 어쨌든 6월 이게 지금 그 CPI, PPI거든요. 특히 CPI는 유가가 좀 많이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7월 29일 수요일 이제 미국 시간 7월 29일에 FOMC 합니다. 이때 금리를 지금 동결을 하는데 저번에는 매파적 동결을 했잖아요. 전 이번에 비둘기적 동결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7월 29일에 금리 동결 확률이 68%가 살짝 넘어요. 금리 인상 확률은 32%.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더 높은데 이것도 사실 뭐 몇 주 전은 인상 확률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기준이지만 9월 16일에 또 이제 FOMC 연준에서 금리를 이때는 인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벤트가 더해집니다. CPI, PPI 발표가 난 다음에 직후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디에 가냐면 미국의 하원에 한번 가고 미국의 상원에 한번 가서 반기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연준의 성적표를 보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CPI, PPI 요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어쨌든 유가가 뭐 한 100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CPI 피크 찍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점점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물가 정점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다릅니다. 유가 떨어진다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자는 뭐 이제 그 여러 뭐 관세다 이제 그
생산자 공급망이 무너지거나 하면 이게 좀 쌓였다가 후행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끈적끈적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CPI라고 있죠. 그냥 우리 눈에 이제 3.8%, 뭐 4% 그게 이제 헤드라인 CPI인데 전월 5월 달이 4.2%였습니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3.8%에서 9% 정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원유 가격 10% 떨어졌기 때문에 CPI 헤드라인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원 CPI라고 있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음료, 먹는 거랑 에너지 가격 뺀 CPI. 그러니까 진짜 물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2.9% 전년 그러니까 전월 2.9%였는데 올해도 이번에도 2.8에서 2.9%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근원 CPI가 실은 떨어져 줘야 이게 이제 에너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가 되는데 이게 좀 끈적끈적합니다. 근원 CPI는 뭐 거기서 거길 것 같, 비슷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요. 생산자 물가 이제 PPI는 5월 달에 무려 6.5%였어요. 근데 이게 6%는 여전히 넘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져서 지금 사실 이런 거거든요. 헤드라인 CPI는 낮아질 것인데 이제 근원 CPI가 어쨌든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낮아져야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또 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들으냐. 지난 6월 중순이었습니까? 그 첫 FOMC에서 케빈 워시가 그때 매파 본색이다. 역시 케빈은 매파였다 하면서 시장이 잔뜩 쫄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부담으로 있어요. 금리 인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유가 하락의 효과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 미국의 금리, 나스닥 등등 시장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6월 달 지금 자료입니다. 케빈 호시가 아까 상원 하원 불려 나가서 여기 뭐 이제 그 뭐 조사받는 게 아니고요. 연준의 이제 성적표를 보고하는 자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6월 CPI 발표 이제 올해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이 데이터 그대로 들고 오후 11시 한국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은 오전이지만 요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나가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이죠. 수요일 날 또 밤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들고 이제 상원에 가서 또 한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WTI 이 원유라고 하는 게 102달러 5월 달에 이게 이제 평균으로 하니까 지금 102달러고 6월 평균은 한 84에서 85달러네요. 어쨌든 한 17% 정도쯤 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6월에는 매파적 중립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건부 중립, 비둘기적 중립. 그러니까 조건부란 거 이런 거겠죠. 뭐 이제 호르무즈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유가가 좀 되고 긴장이 완화가 되고 뭐 이런 조건을 해서 유가가 유지된다면 조금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가도 되지 않겠어요?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저는 태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은 사실은 금리 인상만 안 해도 금리 동결만 해도 저는 좋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7월 말 이제 비둘기적인 스탠스 전환 그리고 하나가 또 있죠. 7월 말 8월 초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클래리티법. 사실상 저는 이게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상원 전체 표결이죠. 요게 되면 뭐 하원 갔다가 뭐 이제 또 수정안 또 만들어서 전체 표결 이거는 제가 볼 때 하원에서는 빨리 나한테 그 법 보내줘. 나 오자마자 바로 토스할 거야 백악관.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두 개가 7월 말 8월 초에 저는 좀 몰려있다. 이 두 개가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준다면 저는 반전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하락장이죠. 근데 누군가는 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아까 톰리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도 계속 꾸준히 막 일주일에 뭐 4만 개, 4만 몇천 개씩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주일에 그렇게 사고 있거든요. 스테이킹은 별도고. 얼마나 정말 그 꿀 같은 기회인가 하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이 없죠. 이게 뭐 우리가 뭐 화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래를 알 수 있냐? 모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백해무익하다 생각하거든요. 불안한 거는 뭐 그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하고 있는 지금 본업에서 충실하시고 또 돈 꾸준히 뭐 아껴 쓰시고 어쩔 수 없죠. 그 이제 오를 때까지는 버티는 것만으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